네,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이 블랙 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코팅을 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지만 눈에 보이질 않고 구분할 수가 없어서 공포의 살얼음으로도 불립니다. 네, 한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블랙아이스의 현상의 원인과 또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블랙 아이스요. 도로에 생기는 얇은 빙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현상입니까? 네, 블랙 아이스는 그 미세먼지, 타이어 먼지라든가 이런 먼지들이 쌓이면서 전날 비가 오면서 눈이 오거나 이 녹으면서 그 부분이 새벽 6시부터 또 밤까지 얼으면서 보이지 않는 얼음막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현상을 라이트를 비쳤을 때 정확히 판단이 어렵다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블랙 아이스라고 하잖아요. 검게 보여서 블랙 아이스라고 할 텐데 이 결빙이 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이제 미세먼지도 있지만 타이어가 이제 도로 운행하면서 그 미세먼지가 같이 섞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운전자가 라이트를 켰을 때 검게 보이다 보니 이 도로 사정만 알 뿐이지 그 결막이 다시 말하면 얼음막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는군요. 어젯밤 그 구리 포천 고속도로 사고요. 지금 블랙 아이스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블랙 아이스 도로 살얼음은 전날 사실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전날 비가 오다가 오후가 되면서 눈을 섞였는데 예. 사실 블랙 아이스가 그 주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동차의 어떤 첨단 장치 이런 장치를 믿고서 속도를 내거나 또 감속을 하지 않으면서 그 현상이 인해서 어떤 대형 사고가 유발한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 아이스 같은 이런 도로 결빙이 좀 더 쉽게 발생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강가라든가 또 산모퉁이, 특히 다리 위에 또 터널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블랙 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늘진 곡선도로 터널 입출구 고가 위아래 다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도 사실 맞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이잖아요. 이 블랙 아이스는 새벽에 생기지만 밤, 낮 모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블랙 아이스 하면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보는데 사실은 그늘진 곳이라든가 바다가 있는 강가 있는 도로는 블랙 아이스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아이스가 일반적인 눈길이나 빙판길보다 사고 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눈이 올 경우에는 타이어에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 그립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음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립력,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이 올 때보다도 이 빙판길에서는 그만큼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제동을 서더라도 원치 않는 만큼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앞차 추돌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블랙 아이스 그 위를 달리는 운전자 같은 경우에요. 브레이크를 잡거나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동차에는 최첨단 장치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장치라든가 ABS, 차선 이탈 장치인데 운전자분들은 그 장치가 달렸기 때문에 이 블랙 아이스, 얼음 빙판길에서도 제대로 제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내 차가 아니라 외국 차라도 빙판길에서 제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은 이미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라고 느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느 마찰 개수가 생기면은 핸들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은 핸들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조정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얼음에서 미끄러진 상태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핸들을 돌리더라도 반성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차선을 넘나들고요.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도 밟을 것이고 핸들도 꺾을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인데 이 현상이 실내에서만 할 뿐이지 자동차는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풋브레이크 밟으면 차량이 강제로 멈춰서 더 위험할 거지만 엔진 브레이크라는 걸 사용하면 그나마 좀 낫다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사실은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은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아. 사실 기어를 낮추는 것인데 예. 자동차가 미끄러진 상태에서 과연 네. 일반 운전자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해서 어떤 브레이크 드랍의 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 네. 빙판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는 무용지물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애초에 속도를 천천히 서행 운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눈이 내린다 하면은 시야가 그만큼 좁잖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를 감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눈 밑에는 항상 도로 사르름, 이 블랙 아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50% 이상 감소시키고 네. 커브길에서는 급브레이크보다는 풋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으면서 이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운전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고를 보면 40대가 넘는 차량들이 한순간에 사고가 났거든요. 이 네.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하드웨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이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드웨이 측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운전자가 눈길에서 많이 미끄러진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속도를 낮추거나 그리고 그 블랙 아이스가 발생한 지점에서는 감속 운전을 해야 되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도로를 갖다가 열선을 깐다든가 아니면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든다든가 이 방법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면은 어떤 사고 예방을 갖다가 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돌 사고 났을 때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점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블랙아이스의 과실 책임을 도로관리 책임자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건 전과 후가 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도로를 눈이 완전히 인지를 하고도 관련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소홀히 했다면은 책임을 하겠죠. 네. 하지만은 관련 지자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적극 대처를 했다면은 결국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앞서 잠깐 그 열선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열선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꼭 맞습니다.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죠. 사실은 열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사고를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열선을 설치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예. 사실 예산을 많이 들어가더라도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다발 지점, 아까 말씀대로 어떤 다리 위라든가 그리고 어떤 산모퉁이 어떤 곡선도로가 많은 도로, 또 차량이 다량으로 많이 이동하는 도로 이런 것 같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선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당장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져서요. 지금 즉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따로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열선을 까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이제 눈이 이번 주 계속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눈을 갖다 제설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너무 과실하지 마시고 운전자를 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최대한 속도를 낮추면서 이동하고 또 하나는 자동차 안에는 말 그대로 체이라든가 스프레이 이런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활용해서 자동차가 미끌리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내에서 이제 그 눈이 많이 내리면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네.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도 예산 들어갈 부분인데 네. 이 자동 염수라는 것은 이제 눈이 와서 강수량이라든가 대설량이 봤을 때 예. 기상청에서 이번 주에 메시지가 내린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예.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이동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사후 조치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어떤 블랙아이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금 보행자들도 블랙아이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한 운전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폭을 갖다가 아까 속도를 감속시킨 것은
우리 보행자들도 보폭을 찾게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 무리한 횡단보도 이런 무리하게 무단 횡단하거나 그다음에 무리하게 도로를 점령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행자들도 눈이 네. 오거나 그러면은 항상 블랙 아이스 있다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될 거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대형 추돌 사고 겨울철마다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분 말씀 들어보면 뭐 열선 까는 방법도 있고 뭐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예산 문제긴 합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권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